아이고 51분이네. 벌써. 그나마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간의 품격 있는 토론. 그러니까 네, 우리 네.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이제 그 현장 취재 나갔다가 그 여의도 샛강에서 수달이 돌아오는 네. 캠페인했던 환경 생태 단체 회원분들께서 네. 단체로 투표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2021년부터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해가지고 수달이 돌아왔대요. 저는 네. 한강에 수달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기후,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우리 어떻게 살 건지 뭐 이런 등등 정책들에 대해 특히 이제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 코로나보다 더 힘든데 그래서 사실상 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시장을 어떻게 돌게 할 거냐, 호텔 경제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에 대한 응분의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이건 뭐 앉아가지고 전부 그 비방만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 겁니다. 그 소위 국민연금에서 2차 토론 때 네. 국민연금의 건강보험에서 이준석 후보가 15조 그 요양급여를 네, 그 요양병원 요양급여를 간병 그렇죠. 급여를 예. 15조 1년에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돈도 없으면서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할 거 아니? 어떻게 할 거냐? 15조에겐 말도 또 안 된다. 이준석 후보가 한 거라면서요.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대 50대 특히 50대 그 이중돌봄 세대 맞아요. 부모님 요양 건강 챙겨야 되고 아직 애들도 자식들은 다 크지 않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이중돌봄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의 요양이나 간병이 너무너무 버거운 과제거든요. 맞아요. 가까이 살지도 못하고 이게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간병비가 더 더 비싸요. 나와. 예. 그러니까 최소한 간병비를 주로는 요새 이제 그 중국 동포들이 많이 하시는데 최소 한 달에 300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네. 정치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한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근데 그 요양급여가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하는 것, 요양병원협회가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가 평가하는 게 다 달라요. 네. 1조로 평가하는 데도 있고 연간 3조로 평가하는 데도 있고 15조로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네. 15조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어떤 데서는 평가를 1조로 하고 어떤 데서는 평가를 3조로 하고 어떤 데는 15조로 한다.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혹시 네. 아직 평가를 못했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이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지금 이중돌봄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요양과 간병에 대한 이 고통을 절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 접근법이 뭐가 있냐.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인이라면 일단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준석의 정치는 뭐냐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공격의 수단이에요. 장애인도 내가 갖다 쓰는 공격의 수단,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 그 모든 것이 그냥 내가 게임하면서 뭐 이 권총도 들었다가 엽차기도 했다가 대포도 쐈다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도구화, 자기 전투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정치 계속하게 둬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제명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제명안을 냈어요 이미. 이미 제명안 냈어요. 냈고요. 3분의 2면 제명되는데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그러니까 200석을 넘겨야 되는 200석 넘기면 그 국민의힘에서 예. 몇 사람 결심하면 제명됩니다. 지금 전체가 189명이죠. 이준석 당은 안 할 거 아닙니까? 3명 빼면 세 명 187명, 189명, 189명이죠. 예. 그러면은 11명이 11명만 넘어야 결심하면 되는데 돼요. 국민의힘에 11명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말고 그 지금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 예, 그럼 190이네. 그럼 10명만 있으면 되네. 10명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그 뜻을 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끝을 내 주셔야 돼요. 예. 더 이상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이 정도 얘기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네. 엊그제 보니까 이쯤 되니 돌아보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들어가는 방법 해서 이준석의 시끄러 임마와 예. 제 영상과 또 담 넘어가는 영상들을 예. 이렇게 또 쇼츠로 편집해서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네. 뭐 사실 개혁신당 안도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뭐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셋 있는데 셋도 좀 점점점이라는 예, 얘가 뭐 점점점이라는 제가 얘기를 자세히 저도 옮기기는 들었어요. 어렵겠지만 저도 그냥 점점점 대략, 점점점이고 그닥 평화로운 동네는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 두 분도 평화롭지 점점점이다. 않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개혁신당 내부는 매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사당화된 지는 오래됐고 사당하죠. 이준석 후보에서 굉장히 최측근이었던 전략 담당하던 분도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좀 선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분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나중에 언제 뭐 적절한 기회가 되면 네. 취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준석의 정치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그 자기들끼리 안에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과 비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이준석은 이제 강용석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준석이 강용석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버? 종편? 사이버 레카. 사이버 레카. 정치인 출신 사이버 레카. 정치인 출신 사이버 레카가 될 거다. 강용석이잖아.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단언하고 싶진 않지만. 네, 워낙 이 얘기를 아침부터 그러지 너무 많이 않았으면 얘기하면 좀 서로 힘드니까 저는 이제 권영국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간의 이제 품격 있는 토론. 저는 우리 정치가 좀 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이쪽 아니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의를 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차별성이 먼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김문수, 이준석과 이재명의 차별성보다 이재명과 권영국의 차별성이 더 크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그렇게 투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저는 적어도 현재의 국면에서는 내란 극복의 도구로서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할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란 세력을 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요. 권영국 후보야 뭐 저도 매우 잘 알고 민변에서도 그렇고 정의당 안에서도 종종 뵙던 분이니까. 다만 그런 토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전과 관련해서 에너지 믹스를 거쳐서 원전 제로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미 사실은 대구 쪽이나 이런데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호남 쪽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반도체 기지를 경기 인천 경기하고 수도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캠퍼스를 저쪽 그 대구 경북 쪽이나 호남 서해안선 쪽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사실은 이런 걸 두고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두고. 그다음에 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송전 비용을 차등 부과하자. 우리는 전체가 지금 그 말하자면 발전소 옆집도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 여수 뭐 이런 데서 발전을 한다 치면 저 발전소 가장 멀리 있는 서울이나 철원도 전기 요금이 똑같거든요. 이걸 차등화하자. 재생 그래야 재생 에너지 단지를 유치하고 거기서 그 지역 분들도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원래 이런 망산업의 핵심은 또 교차 보조라고 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교차 보조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 교차 보조의 원칙과 지금 이야기한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부분을 뭐 일도 양단으로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믹스할 거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